1. 강감찬의 출생. 강감찬은 948년 12월 22일 정종 3년차에 현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인 고려 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 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고 이를 기이하게 여긴 중국 사신이 별이 떨어진 집에 가보니 한 여인이 출산 중이었고 그 여인이 바로 강감찬의 어머니였고 태어난 아이는 강감찬이었다고 합니다. 사신은 문곡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며 감탄했고 아이를 특별히 여겨 개경으로 데려와서 학문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훗날 강감찬이 중국 사신을 만날 일이 생기자 과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자신을 알아볼지 궁금해 일부러 노비의 허름한 옷과 바꿔 입은 후 중국 사신을 만나러 갔는데 그는 허름한 옷을 입은 강감찬을 바로 알아보고 문곡성이란 별 이름도 정확히 기억할 정도로 강감찬을 특별히 여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2. 강감찬의 계명. 강감찬의 원래 별호는 강은찬이고 과거에 급제한 이후 바꾼 휘가 강감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던 강감찬은 시어머니 좋지 않았고 나이 36세에 장원급제에 뒤늦게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본인의 이름을 강은찬에서 강감찬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강감찬의 봉호는 추충현 모왕국공신이고 시호는 인원입니다. 3. 강감찬의 집안. 강감찬의 선조는 고구려의 유명한 강희식 장군이고 아버지는 금주 일대 토호로 태조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사만벽상공신 강궁진입니다. 강감찬의 선조 강희식 장군은 수나라가 597년에 고구려에 무례한 국서를 보내자 이런 오만 무례한 국서는 붓으로 답할 게 아니라 칼로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598년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려 하자 이에 맞서 병마원수가 되어 오만의 정병을 끌고 출전하였다고 합니다. 수나라의 요서총관 위충과 접전하다 거짓으로 패하고 이에 수문제가 양양에게 30만 대군을 주어 이묘관에서 출정케 하고 준하후에게 수군을 맡겼는데 준하후는 수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나아가겠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으나 강희식이 이를 간파하고 요하로 나아가는 수군을 요격하여 격파했습니다. 이후 성을 지키면서 지구전을 펼치어 양식이 부족한 수나라 군대는 전염병까지 돌자 결국 퇴각을 결정하고 말았는데요. 강희식 장군이 퇴각하는 군대를 추격하여 완전 섬멸하는 큰 공을 세웠다고 하네요. 이는 마치 강감찬이 거란족과의 외교에서 야율용서와 소배합을 여러 번 속이고 양규는 흥화진을 끝까지 지켜내다가 마지막에 퇴각하는 거란족을 끝까지 섬멸하려 공격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강감찬의 선조 강희식은 고구려를 구하고 그의 후손 강감찬은 고려를 구했으니 대대로 나라를 구한 집안이네요. 4. 강감찬의 외모. 강감찬의 외모에 대한 고려사 기록을 살펴보면 강감찬은 키는 작고 풍채도 볼품없어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할 땐 정색하고 임해서 나라의 주춧돌이 되니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강감찬은 키가 무척 작고 못생겼다고 후대에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키는 작지만 얼굴은 곱상하고 여성스럽게 생겼다고 해요. 강감찬은 그런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일부러 천연두에 걸린 후 얼굴을 손으로 긁어 울퉁불퉁한 자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5. 강감찬의 관직 생활. 장원급제 후 여러 지방을 전전하던 강감찬은 고려사에는 그 기록이 전해지지 않지만 여러 야사의 지방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곡식을 나누어주는 등 선행을 베푸는 훌륭한 관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감찬이 중앙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발해와 송나라도 굴복시킨 거란족이 고려 또한 정복하겠다면서 침공을 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항복을 권유하였을 때 강감찬만은 아직 성을 한 개도 뺏기지 않았고 양규와 같은 훌륭한 장수들이 분전하고 있으니 항복을 하지 말고 싸워보자고 주장을 하였죠. 훗날 거란이 물러가고 나서 현종은 이때 강감찬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고려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강감찬의 공을 높이 치하했다고 합니다. 강감찬 열전에 의하면 강감찬은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세가 중과부적이니 그 예봉을 피했다가 서서히 이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라면서 현종에게 몽진을 권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나주로 몽진을 가는 현종을 강감찬이 지체문과 함께 호위하였다는 설이 있고 현종만 따로 몽진을 가고 강감찬은 개경에 남아있었다는 설과 강감찬 또한 도망을 갔다는 설이 있는데 두 번째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란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군사들이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하는 문제와 압록강이 녹기 시작하면 고려에 갇혀 꼼짝없이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퇴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자존심이 상한 야율용서가 결정을 못 내리자 고려는 현종의 거란에 입조를 하고 강동 6주도 내놓겠다는 명분을 주어 그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란은 1011년 1월 1일 퇴각하면서 개경의 궁궐과 민가를 모두 불태웠고
양규와 김숙흥은 포로가 된 고려인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한 명의 거란군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워 고려 포로를 구해내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6. 강감찬의 귀주대첩. 현종은 거란족이 다시 쳐들어올 걸 대비해 강감찬에게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018년 12월 거란의 소배합은 정예기병 1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고 강감찬은 20만 고려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거란족과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종 또한 2번 개경을 벌이지는 않겠다면서 도성을 걸어 잠그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전쟁은 전투, 보급, 군사들의 사기, 날씨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당시 강감찬의 지휘를 받았던 고려군의 사기는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반대로 보급도 잘 안 되고 날씨도 안 따라주던 거란군의 사기는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귀주대첩 전 여러 전투에서 거란군의 사기를 흔들어 놓았는데 흥화진에서는 수공을 통해 거란군을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강민첨은 자주의 내구산에서, 조원이 마탄에서 만여 명의 거란군을, 연주, 위주에서 500여 명을 사살하였습니다. 고려군과 거란군이 귀주에서 정면으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였고 이때 김종현의 정예기병대가 나타나 도망가는 1만여 명의 거란군을 사살하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고려사전료에는 거란군이 북쪽으로 달아나니 고려군이 석천을 건너 발령에 이르기까지 쓰러진 시체들이 들을 가득 채웠고 노획한 포로, 말, 낙타, 갑옷, 투구, 병장기는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살아서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 명에 불과했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이미 70세에 접어든 노장 강감찬의 활약에 현종은 크게 기뻐하며 비단으로 된 막사를 만들고 친히 강감찬을 마중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7. 강감찬의 은퇴. 귀주대첩을 마친 강감찬이 관직에서 물러나려 하면 현종은 오히려 문화시중에 강감찬을 임명하는 등 끝까지 강감찬과 함께하려고 하였습니다. 50대까지 지방을 전전하던 강감찬은 60대가 되어서야 출세의 길이 열렸고 80대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임금의 총애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한 말년을 보내다가 1031년 9월 9일 82세의 나이로 사망하는데요. 강감찬이야말로 대기만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소설 속 제갈량의 실존 인물이 강감찬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군사적 전략, 외교 전술, 행정사무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강감찬은 고려 최고의 정치가이자 사령관으로서 정말 난세의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감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